새벽 안개가 고요히 깔려 있었습니다. 산자락은 옅은 물안개에 덮여 있었고 좁은 흙길 사이로 리어카 바퀴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이는 76의 노인 박마림이었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등은 무겁게 굽어 있었고 허리에는 오래 묵은 통증이 깊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두꺼운 파스가 붙어 있었으나 걸음은 여전히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두 손은 단단히 리어카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끝을 지나 장터로 향하는 길은 오르막이 많았습니다. 마림은 중간마다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마에는 금세 땀이 맺혔고 손바닥에는 오래된 굳은 살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번진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상추, 갓, 부추, 그리고 막 수확한 무청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농약을 거의 쓰지 않은 채소였고 늘 정직하게 길러낸 것들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단골들은 박마림 채소가 제일 믿을만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자존심이자 위로였습니다. 장터에 들어서자 소란한 소리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채소값 흥정, 웃음, 술렁임이 가득했습니다. 각종 장바구니와 자루, 사람들의 손동작이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림은 늘 자리를 잡던 장터 구석에 돗자리를 펴고 채소를 진열했습니다. 손놀림은 느렸으나 가지런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웃 상인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자리는 일찍 와야 편하지요. 마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낯선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미약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내는 급한 숨을 고르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아이들 좀 봐주십시오. 오늘 안 데려가시면 내일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상자 안에는 하얀 강아지 3마리가 있었습니다. 아직 눈빛이 순하고 서로의 체온을 찾으며 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꼬리들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마림은 시선을 피하려 했으나 눈길이 자꾸 머물렀습니다. 내가 뭘 개를 키운단 말이오. 나이도 많고 손도 바쁘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강아지 한 마리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는 마치 말을 걸 듯 흔들렸습니다. 순간 마림의 굳은 표정에 미세한 흔들림이 번졌습니다. 사내는 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마리 전부 다 해서 5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제 손에선 더 두기 어렵습니다. 어머니 손에 가면 분명 살 수 있을 겁니다. 마림은 한참 동안 상자 위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주변 장터의 소란이 잠시 멎은 듯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허허, 내가 왜 이러는지. 그녀는 리어카 옆에 걸터앉아 무릎을 문질렀습니다. 손끝에는 오래된 관절의 뻣뻣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상자 안작은 생명들은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큰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내가 데려가겠소. 잘 살아야 한다. 사내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건넸습니다. 마림은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상자는 무게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작은 소리와 함께 살아있는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리어카는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닭이 울고 개울물 위에는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큰 놈은 복이, 둘째는 순이, 막내는 길이. 뜻은 단순했습니다. 복 들어오고 순하게 살고 길하게 살아라. 이름을 부르자 상자 속에서 작은 꼬리들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림은 문득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늘 혼자였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말동무 하나 없이 리어카만 끌며 버텨왔던 지난 날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강아지들의 작은 숨결이 어쩐지 집안의 빈자리를 채울 것 같았습니다. 마림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왔다. 너희들이 무슨 복을 데려올지 지켜보마. 그 순간 화면은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서 멀어지며 하얀 세 마리의 작은 몸짓을 비춥니다. 그리고 장면은 서서히 어두워지며 앞으로 닥칠 변화의 기운을 암시합니다. 새벽이 다시 밝았습니다. 박마림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세 마리 백구는 흙바닥을 굴러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꼬리들이 바람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마림은 물그릇을 채우고 작은 손바닥만 한 사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들며 먹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생활이 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터 나갈 준비는 예전보다 더 늦어졌습니다. 아침마다 강아지들이 울면 먼저 돌봐야 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은 더욱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마림은 무릎을 두드리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날 장터는 유난히 떠들썩했습니다. 백구 세 마리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마림 할매, 강아지 데려갔다면서요? 흰놈 셋이 복덩이라던데 참 신기하구먼. 마림은 잠시 머뭇거리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사정이 딱해 보여 데려왔을 뿐이지요.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할매 큰딸이 드디어 임신했다더라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군가는 둘째 아들도 요새 운이 풀린다지 않나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마림은 애써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장터 맞은편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막걸리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허허, 웃기고 있네. 걔가 복을 가져온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다 우연이지, 우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맞장구를 쳤고 누군가는 불편하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마림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곧장 자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마림 할매, 나이가 몇인데 그런 미신 같은 걸 믿고 있어? 쯧쯧. 젊은 사람들 웃지 않겠나.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마림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속으로 수없이 반박이 떠올랐지만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오랜 세월 함부로 대꾸하지 않는 법을 배워온 탓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채소 꾸러미를 정리하며 작게만 답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내 손에 있는 건 사실뿐이지요. 노인은 코웃음을 치며 막걸리를 털어 넣었습니다. 어리석구먼. 그런 헛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진단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애써 다른 화제를 꺼냈지만 마림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파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장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온 마림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강아지들은 여전히 해맑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얘들아, 내가 괜히 너희를 데려온 걸까? 강아지들은 대답 대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막내 기린은 졸린 눈을 반쯤 감고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마림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금세 다시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고민은 더 짙어졌습니다.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그는 이웃들의 시선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체면과 평판이 얼마나 큰 무게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작은 생명들이 자신을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침대 곁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속삭였습니다. 우연이라 해도 좋다. 하지만 너희를 놓치진 않겠다. 결심은 단순했습니다. 어떤 소문이 퍼지든 어떤 말이 오가든 강아지들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동시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날 장터로 나가는 길목에서 이웃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림아, 괜히 강아지들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 걱정된다. 몸도 성치 않는데. 마림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소. 이제는 마음이 덜 외로우니까. 그 말은 스스로를 다잡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눈빛 어딘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면은 마당에 앉아 강아지들과 함께 있는 마림의 뒷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불빛이 스러지는 저녁 하늘, 세 마리 꼬리의 흔들림, 그리고 할머니의 깊어진 눈매가 교차합니다.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며 내레이션이 덧붙습니다.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과 의심, 외로움과 체면 사이에서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고민 끝에 새로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길은 또 다른 시련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박마림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허리는 뻣뻣했고 무릎은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습관처럼 기어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대문을 열면 언제나 뛰어나오던 3마리의 백구가 떠올라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란스럽던 발소리도 꼬리 흔드는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복이야 순이야 기라.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르는 소리가 허공에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집 안구석, 장독대 뒤, 텃밭까지 모두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3마리는 없었습니다. 밤새 닫아둔 대문이 그대로인 걸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스로 내뱉은 중얼거림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누가 데려간 게 틀림없지.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소문은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할매, 어디로 갔을까요? 강아지가 혼자 나갈 수는 없을 텐데. 사람들은 마당을 돌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림은 담장 옆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사람들을 모아 제안했습니다. 모두 같이 나가서 찾아봅시다. 산길이든 논두렁이든 샅샅이 뒤져봐야지요. 아이들까지 보기야. 순이야. 를 부르며 들판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해가 기울도록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남은 건 고요였습니다. 마림은 빈 마당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깔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위로했습니다. 할매, 어쩌면 누가 몰래 데려갔을지 몰라요. 혹은 멀리 헤매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위로는 공허했습니다. 마림은 깊은 주름 사이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지. 감당 못할 걸 괜히 끌어안았어. 그녀의 시선은 텅 빈 물그릇과 남겨진 사료에 머물렀습니다. 기척 하나 없는 마당은 더 이상 살아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삽시간에 적막해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던 시절의 고독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틀째 저녁 장터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최 노인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강아지들이 복을 준다더니 결국 이렇게 됐지 않나? 애초에 믿지도 말았어야지. 사람들이 말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림은 잠시 멈춰섰다가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번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 마림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대문 앞에 앉아 있다가 어둠 속에서 미약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낑낑거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대문을 열었습니다. 복이야, 순이야, 기라. 지친 발걸음, 먼지 묻은 털, 닳아버린 발톱. 세 마리가 떨리는 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지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림은 주저앉아 세 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냐, 어떻게 돌아온 거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세 마리의 체온은 미약했지만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 일찍 성묘를 다녀오던 이웃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매, 내가 봤소. 저 위 조상 묘지 쪽에서 내려오더군. 어둠 속에서 나란히 걷고 있었소. 순간 마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상 묘지라니. 그녀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세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게 맡겨진 거다. 더는 잃지 않겠다. 세 마리는 힘겹게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마당은 다시 살아났지만 긴장과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길을 찾아왔는지, 누가 그들을 데려갔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또 다른 시련을 불러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마리 백구가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지친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마림의 손길과 따뜻한 밥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침마다 복이, 순이, 기리가 나란히 뛰어나오며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잃지 않겠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강아지들을 바라보며 복덩이다라 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미신이라며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 노인은 장터에서 또다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강아지가 무슨 복이냐? 집 나갔다 돌아온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주변은 잠시 싸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림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노인네 말씀도 맞지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내가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내겐 큰 힘이 되었어요. 마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돌렸을 노인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는 고구마 줄기를 삶아 가져왔고
누구는 닭가슴살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마다 마당을 찾아왔습니다. 복이, 순이, 기리는 아이들과 뛰놀며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고요했던 집은 이제 웃음과 발자국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마림은 놀란 듯 이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고맙소. 이렇게들 마음 써주니. 이웃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맙긴요. 할매 덕에 우리도 오랜만에 모여서 좋잖아요. 그날 이후 마을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교류가 생겼습니다.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고 강아지들에게 먹일 간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막혔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최노인이 말없이 마림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괜히 소리 높였네. 미안하이. 마림은 놀란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든 믿기 힘든 일이지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노인은 시선을 떨구며 조용히 강아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기와 순이가 그 곁으로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강아지 머리를 어색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오해와 갈등이 풀려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강아지들은 마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농사일로 지친 사람들도 혼자 사는 노인들도 마림의 집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잠시 쉬었다 가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마림의 마당은 자연스레 마을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마림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3마리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이웃과의 정,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드는 시간, 마림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곁에는 강아지 셋과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놀았고 어른들은 김치전을 부쳐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작은 잔치 같았습니다. 이장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할매 덕에 마을이 다시 모였소. 고맙습니다. 마림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내가 고맙지요. 혼자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눈가에 잔잔한 빛이 맺혔습니다. 오랜 고독이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빛은 줄어들었지만 마당의 온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아지 셋은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뒤를 쫓았습니다. 웃음과 대화 그리고 오래된 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마림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 외로움도 고단함도 함께 나누면 이길 수 있다. 그 결심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를 맞이할 힘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멀어지며 붉은 석양 속에 함께 웃는 사람들과 강아지들을 비춥니다. 내레이션이 덧붙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와 마을은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법, 서로 기대는 법,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봄은 어느새 깊어졌습니다. 산에는 연두빛 잎이 가득했고 마을길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마림의 집 마당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텅 비어있던 공간이 이제는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3마리 강아지의 발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이, 순이, 기리는 한층 자라 꼬리를 높이 세우며 힘차게 뛰어다녔습니다. 마림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따끈한 보리차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날의 고독이 아닌 오늘의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큰딸 미정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다리던 손주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미정은 아기를 안고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마림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은 체온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 의사도 특별히 튼튼하다 하셨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벅찬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림은 말없이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하듯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왔다, 복덩이야. 복이, 순이, 기리는 아기 곁으로 다가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기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눈을 크게 뜨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신기하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둘째 아들 진수도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힘들어도 집에 오면 마음이 풀려요. 이젠 혼자 계시지 않으니 안심됩니다. 마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니들 걱정 안 끼치려 고집 부린 게 결국 나만 더 외롭게 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버티셨으니 우리도 힘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오해와 거리가 조금씩 메워지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각자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생일이면 함께 모이고 수확철이면 서로 돕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마림의 마당으로 모여 강아지들과 뛰어놀았습니다. 최노인도 어느 날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강아지들에게 간식을 내밀며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었지. 할매 마음도 몰라주고 미안하네. 마림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게 고맙지요. 그 말에 노인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작은 손길과 사과는 오래된 갈등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마림은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고 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복이, 순이, 기리가 그녀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혼자라 믿었던 세월이 길었지. 하지만 결국 함께여야 살 수 있었구나. 오랜 삶의 무게 속에서 지켜온 자존심은 이제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홀로 버티는 고집이 아니라 서로 기댈 줄 아는 용기로. 아침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마림은 이제 더 이상 리어카를 끌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생활비를 보태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나누어 먹을 채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강아지들과 손주를 돌보는 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 강아지들의 짖음, 어른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림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다. 남은 날은 나눔으로 채워야지. 화면은 천천히 멀어지며 마당 전경을 비춥니다. 웃음소리, 발자국, 바람에 흔들리는 대문 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화음처럼 어우러집니다.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인연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세 마리 백구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은 혼자가 아니라 모두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오래도록 이어질 것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